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은요 금요일에 개막하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고려했지만 결국 무산된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1번 일본 정부, 2번 한국 정부, 3번은 기타. 그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2번은 한국 정부의 더 책임이 크다. 3번은 기타. 네, 문자는 휴대폰 샵 800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집계를 해서 방송 끝날 때쯤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자로 보내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 미니는 공짜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도쿄올림픽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지금 2021년 1월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언급량이 49만 4천 건인데 네. 이 정도면 국민의 관심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인데 그렇죠? 예, 7월 들어서 지금 이제 개막을 하는데 한 10만 건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거든요. 아하. 사실은 한 달 안에 100만 건이 언급돼도 이거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올림픽 하면 모두가 기대하고 뭔가 흥분된 분위기가 이게 고조가 돼야 되는데 인류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감도,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 호감도를 봤더니 7월에서야 반짝 그 긍정적인 호감도가 조금 올라갔을 뿐이지 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독도 망언이라든지 후쿠시마산 식재료 문제, 네. 한일 정상회담 무산된 거, 예. 거기에 선수단이 중간중간 확진된 소식들. 맞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우간다 선수가 또 선수단을 이탈하는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런 뉴스들만 나오다 보니까 예. 올림픽 자체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확진자 계속 늘어난다는데 우리 선수들 괜찮을까? 이런 그렇죠. 걱정의 마음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이걸 즐길 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관어 자체도 보시면 출전 못한다, 일본 정부, 문제, 확산, 제공, 바이러스 이게 전혀 올림픽과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들이에요. 예. 역대 한 번도 올림픽과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단어들이.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올림픽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감성어에서 긍부정 비율이 46대 56으로 부정 감성어가 높다라는 거죠. 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은 세계 축제인데 누가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비율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정치인들에 대한 대선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긍부정 감성어 비율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굉장히 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예. 이게 도쿄올림픽이 자칫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맞아요. 남아공 선수들은 확진됐죠. 네. 이런 방역 안전 또 위협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네. 유승민 IOC 위원이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또 확진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관중이 될지 또 몇 명의 관중이 또 들어갈지 끝까지 이 결정되지 않고 네. 또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도 후쿠시마 문제가 되는 방사능 거고. 문제도 그렇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결정적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 방일 무산이 되는 것까지도 사실 축제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축제가 돼야 맞아요. 이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누가 축구 경기는 누가 나오지? 그렇죠. 또 이번엔 양궁이 우리가 금메달 삭슬이 할까? 이런 관심이 높아지는데 100m 세계 신기록 맞아요. 깨지나 이런 거. 그 연관어에 사실은 선수들 이름이 쭉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종목이 떠야 되는데 예, 우사인 볼트 무슨 네. 수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민기 팀장이 가져온 자료에도 보면은 네.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네. 현상이네요. 이 부정 감성어도 좀 문제인데 네. 보시면 우려하다, 항의하다, 우길기, 규탄하다, 하하. 오염수, 불매, 비난, 반발하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부정 감성어였다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단 중에 누가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입는다. 아, 맞아요. 아니면 조편성이 됐는데 예. 죽음의 조에 편성이 맞아요.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감성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스포츠와 연관된 지금 키워드는 아예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이런 상황을 끌고 그리고 뒤에서 IOC가 미는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선수단 숙소에 응원을 위해서 이수신 장군의 말을 또 그렇게 걸게 된 것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런 현수막이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일본이 우길기 전범기. 내거는 거는 예. 문제가 안 됩니까?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우리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 우리는 평창 올림픽 때 이게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OC의 공고를 받아들였잖아요. 맞습니다. IOC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이 올림픽과 관련된 재정, 예. 수익, 그리고 일본이 보장해주는 이익 이것만 탐닉이 돼 있는 것이 IOC라면 국제 올림픽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아마 지금 배종찬 소장님이 짚어주셨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또 IOC의 역할, 이번 도쿄올림픽을 과연 중단할 거냐 말 거냐도 먼저 중단하겠다고 하는 쪽 IOC든 네. 일본이든 그쪽이 모든 돈을 물어내도록 돼서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선수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건데 이미 남아공 선수가 보도된 것만 3명이 확진이 됐고 네. 또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확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우리 MBC 취재진 그래도 올림픽은 MBC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네. MBC 취재진이 입국할 때도 여러 차례 공항에서 엉뚱한 예. 여건만 계속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0번 보자고 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마치 이 2차 대전 이후에 예. 일본을 홍보하기 위해서 1960년입니까 도쿄올림픽을 치렀던 것처럼 맞아요. 마치 그런 목적이 아닌가. 지금 세상에 선수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마음껏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올림픽인데 그렇죠. 일본 정부의 홍보용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올림픽이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러게요. 전민기 팀장님, 네. 좀 전에도 사실 살짝 나오긴 했지만 올림픽과 함께 막판에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무산이 돼버렸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해보셨죠? 네, 이번 달 들어서 연금량만 봤더니 한 13,000건 정도.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라고는 볼 아이고, 수는 없는데 그렇네요. 이 관심이 사실은 조금씩 고조되면서 언급량이 올라가던 찰나에 네. 일본이 틀어버린 그 순간부터 다시 언급량이 거의 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아하. 호감도도 보시면 31대 69로 비호감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 연관어를 보면 사실은 이 호감이나 긍정적인 어떤 감성으로 등장을 하는 게 미래지향적, 협력, 뭐 이런 단어들, 네. 유감 표명. 그래서 그래도 일말에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좀 나아지려나. 아하.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에서 예. 사실 스가 정부가 국내에 좋지 않은 여론을 이 한국에게 좀 돌리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네. 그 일본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감성어가 23대 77로 부정 감성어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고요. 유감이다, 부적절하다, 어렵다, 망언, 항의하다, 압박하다, 유감 표명.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성 외에는 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세계적인 예. 축제이자 또 어떻게 평화의 메신저가 돼야 할 올림픽을 이렇게 확 틀어버린다라는 게 좀 일본 정부를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연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배 소장님, 네. 그래도 뭔가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는 마당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에다가 또 가그사 문제로 끌어온 관계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경우에 얼마나 축제 그렇죠. 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네. 일본의 매체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상당히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는
반한 감정을 야기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확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그렇죠. 해대기도 오전에. 하고 예. 마이니치 신문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고 나자 마치 그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리는 네. 그런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일본 도쿄올림픽에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 안 했어요. 청와대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방문할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 내에 한일 관계를 좀 복원시켜 보려고 가주시는 거다. 음흠. 별로 득될 것도 없지만 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뭐 환대를 하겠다. 음흠. 또 그리고 한 10여 분 정도의 뭐 만남과 미팅이 있을 수 있다. 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염수 문제도 있죠. 맞아요. 강제징용 문제도 있죠.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도 있죠. 켜켜이 쌓여 있는 한일 간의 관계인데 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의 위험을 뚫고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예. 단 10여 분의 만남 그리고 단순한 환대 자기들의 올림픽 성공에 활용하기 위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놓고 우리가 무산되고 나니까 마치 우리의 책임인 듯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 일본 공사입니다. 그렇죠. 총괄 수석 공사인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네, 총괄 예. 공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여자 기자 앞에서 그런 막말과 망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가해자면 음흠. 가해자답게 평생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 티끌만큼도 틀끝만큼도 모른다는 것이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겐 별로 득될 것도 없고 일본으로선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할 만한 소재고 네. 올림픽 뭐 각국 정상들 중에 불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요. 한일 관계 껄끄러운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그러면 상당히 올림픽에도 좋을 텐데 막판까지 그렇게 일본이 뭐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다가 결국은 그 소마공사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거의 못 오게 만든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이건 걸로 아주 보는데 인상적인 것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 한 몇 개월 전에 가려고 했던 거 그래도 북한이 참가를 한다면 예. 북한이 간다면 그래 문재인 대통령도 올림픽에 참석해서 남북 화해와 안정의 분위기를 일본이 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마당에 더 강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북한은 참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라는 것인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민당 내 극우 세력이 네. 한일 관계 개선을 반대한다. 그런데 그대로 가만뒀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되고 그럼 극우의 설제가 좁아진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소마공사의 발언을 만들어내고 결국 무산시킨 것이다.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 악랄한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대전 아니겠습니까? 예.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히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반성하고 특히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 한국 예. 때리기를 통해서 스가 정부의 인기를 올리겠다. 이건 정말 아전 인수를 넘어서서 정말로 근본적인 이 바닥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전 팀장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예. 일본 내에서 그만큼 스가 정부나 극우 세력이 지금 굉장히 위기다. 예. 설 자리가 없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하. 뭐 강하게 좀 나오는 게 아닌가.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의 적을 만들고 예, 외부의 근데 적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 보시면 뭐 스가 네.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 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일본 내부에서의 반응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뭐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코너. 프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예.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자국 국가 내 또 국민 아닌 곳으로부터 축하와 또 환호를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으로부터도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하이킥 청취자 여론조사. 오늘의 주제는
한일 정상회담 무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나 였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1번 일본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한 분들이 93% 아. 아주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네. 5%는 이제 한국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음. 그리고 2%가 기타 의견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의견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본 정부 책임이다라고 주신 분들 중에서요. 0034님, 방사능 오염수, 위안부 문제, 대사의 망언까지 공사인데요. 예, 일본 책임이죠. 이렇게 주셨고요. 0171님, 일본의 행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사과 안 받으면 정상끼리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신 분들 중에서 5270님,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실패작입니다. 미니로 권영호님은요, 일본이 한국을 저렇게 무시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억지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 회담이 안 되죠. 이렇게 주셨고요. 기타 의견으로 미니 김평수님은요, 전 3번 한일 서로가 불신하고 국민들도 올림픽 열기가 예전만 못하니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국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짧게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소장님. 저는 일본이 분수령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를 새롭게 되돌리려면 근본부터 변해라. 아하.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전민기 팀장님. 저는 아까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긍정 감성으로 품격이란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외교 관계 품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도 악감정만 키우는 자충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도 이제 우리도 조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의견도 맞아요. 있는데 예.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이 좀 사과도 하고 적반하장이죠. 그렇죠. 그런 태도를 보여야 우리가 거기에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마음 풀게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일 관계가 잘 돼야 이 동북아시아도 좀 EU처럼 좀 어떤 연맹의 힘, 네. 지역의 연합이 커지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건데 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강산해의 노래 제목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와이라노. 와이라노. 유튜브로 꾸벅꾸벅 이대리님께서요. 코로나 방역도 너무한 것 같은데 올림픽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문제 모두 떠나서 우리 네. 선수들만큼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네. 좋은 성적 거둬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두 분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전민기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